예,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0.7% 상승해서 425.95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더 남았죠. 예, 하루가 더 남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내일 종가가 예, 월 종가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425.95니까 예,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가는 넘었고 그 다음에 저가는 붕괴했죠. 예, 고가는 넘었고 저가는 붕괴한 상황. 그리고 이제 종가가 상승했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고 예, 저가 투자 심리도 하락, 그다음에 아니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 저가 투자 심리도는 최저치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일단 내일 종가를 봐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거래량은 양쪽 다 증가했고요. 예, 밑에 이격 투자 심리도의 거래량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 심리 아니 일반 거래량도 함께 증가를 했습니다. 종가가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 기준이 얼마냐면 422.36 그러니까 422.36이면 사포 예 이제 사포를 지키면 어쨌든 상방이 무인 거고요. 예, 사포를 못 지키면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어, 월봉의 상단선이 427.50인데 일단 거기는 안 넘고 있어요. 이따가 요 427.50이 어떤 자리였는지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음 달을 가보면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 하단선이 있고 위에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단선에서 하단선을 누를지 아니면 하단선에서 상단선을 들어버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예,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수치로 만약에 이번 달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예, 방향성을 월봉을 가지고 일단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이제 매수는 420대 하고 여기 424점 그러니까 현재 가격 현재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422.36에서 그 다음에 419.97 이렇게 두 자리가 어쨌든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요. 상단선이 426.71이기 때문에 예, 하단선에서 매수를 해도 상단선까지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아마 42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420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 이번 달 저가가 414.28이니까 그 사이가 이제 매수 영역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이제 아래는 왕창 열리는 거죠. 네. 저가가 붕괴되면 목표치는 무조건 399예요. 그러니까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만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예, 잘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 고가가 436.73인데 여길 넘는다. 그러면 이제 상단선의 위치는 440, 한 4 정도 되니까요. 예, 만약에 곧버스를 생각하시는 분은 444 라인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 예, 상단선 들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가면 예, 상단선이 없죠. 예, 상단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주 같은 하단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단선도 없고 상단선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막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거다. 문제 없어요. 떨어질 거다. 예, 문제 없습니다. 양쪽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쪽으로 간다. 그 얘기는 이제 주봉은 일주일 내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에. 위로 올라가도 열어줄 거고 밑으로 내려가도 열어줄 거기 때문에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주봉은 거래에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에,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저가가 그 다음 주 매수가의 손절선이고요.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고가가 그 다음 주에 매도하시는 분들의 손절선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을 그냥 예, 주봉을 활용하실 거면 일주일을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을 쓸지 매수 전략을 쓸지는 예, 다음 주에 그려지는 봉의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위에는 열려 있고 아래는 지금 한 423.94니까 한 424 정도나 되어야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9포 정도, 1.9포에서 2포 정도는 조정을 해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저가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주봉은 하단선이 없으니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일봉의 하단선을 활용을 하고 손절선을 주봉의 이번 주 저가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냥 금요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던가 예,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은 일봉보다는 월봉이 중요한 거잖아요. 월봉이 어디서 마감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음 주의 시작이긴 하지만 예, 주봉의 시가보다는 월봉의 종가가 훨씬 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예, 월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월봉의 종가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첫 번째고 화요일 날 그 다음 달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흐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격을 다 확인하신 뒤에 전략을 예,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일봉을 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보다 아니 일봉보다는 월봉의 예, 마무리와 시작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선물. 야간 종가가 얼마에 끝났냐면 427.05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야간 종가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은 그냥 두고요. 월봉은 427.26이 상단선이에요. 근데 지금 종가가 427.05니까 시작하자마자 월봉 상단선에서 시작하게 되죠. 어, 상단선에서 상승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선물 매수, 현물 매도.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 행위가 수반되면 어쨌든 427.26 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내일 갭상승했는데 외인이 선물을 매도했다. 그러면 427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 427은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만약에 올라가려면 일단 선물은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현물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큰 의미가 없는 게 누적으로 9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의 경우에는 누적 금액이 너무 커서 현물을 매수해 가지고 그 흐름을 바꾼다라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기보다는 기관이 현물을 매수해서 개인이 매도하게끔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내일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나와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근데 매도가 만약에 3천억대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종가는 427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 427.05. 자, 427.05죠. 위 열려 있고 아래 열려 있고. 이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도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427.05. 예, 매수가는 변함이 없어요. 매수가는 428점 한 이 정도 되니까, 예,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 예,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금요일 날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예, 기본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월봉 거의 상단선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뭐 큰 폭으로 상승하려면, 예, 선물 매수를 수반해야겠죠. 예, 다음 주는, 예, 똑같이 상단선 하단선이 다 열리고요. 일봉으로 봐도, 예, 상단선 열려 있고 하단선은 닫혀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고퍼스로 가보시면, 예, 이번 달은 이렇고요. 다음 달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다음 달에. 그러면 지금은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상단선이 누르고 박스형이에요. 예, 박스형이고,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지금 만들어진 가격은 한 1860원대, 예, 그 정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위 열리고 아래 열리고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내리면 내려지고 올리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봉은 아래가 열렸고 위는, 예, 한 1990원 정도, 예, 닫혀 있어요. 자, 주봉과 일봉만을 봤을 때는 사실 지수로 보면 상승 쪽이 유리하죠. 위가 다 열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봉과 일봉을 봤을 때는 위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월봉을 보면 위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 중반, 그러니까 월의 중반이라 그러면 상승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어쨌든 이게 하루밖에 안 남은 날이기 때문에 월봉의 상단선과, 그쵸? 주봉과 일봉의 그런 상승의 힘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5월 달 한 달 동안의 결과치만 봤을 때는 개인이 6.4조 원인가요? 잠깐만요. 자료 좀 가져와 볼게요. 자, 개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달에 개인이 매수한 금액 볼게요. 6.48조 원이야. 예. 지금 6조 원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9.03조 원. 예. 근데 이 9.03조 원 전액이 공매도예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금액이 똑같아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도한 금액만큼 공매도를 친 거죠. 자, 이제 선물로 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선물을 3,331억 매수했기 때문에, 예, 선물은 이제 매수세를 유지하면 어쨌든 427.5 라인, 예, 그 정도까지는 어쨌든 들 수 있는 환경이고요. 만약에 이 물량을 던졌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427 라인을 이제 들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키포인트는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딱 하단선만 지켜주고 상승을 안 해요. 이렇게 막 폭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단선에 있는 그 볼린저 밴드 5 하단선만 지금 지키는 상태고요. 현재 주가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저가보다도 낮아요. 그 얘기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매수한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현재 전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손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뭐 적을지 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처음으로 이제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하락 구조가 만들어졌고, 종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뭐 최저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다음 달에 가면 이제 아래가 열립니다. 보시다시피 아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던 하단선이 전부 사라지는 게 이제 6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재가 뜨면 이제 더 이상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이 그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 있어서 내리는 걸 완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지금 8만 아니 78,4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지? 1,500원? 지금 상태에서 1,500원이면 2%도 안 되는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2% 정도만 내려도 아래가 열려요. 그러면 보이는 가격은 한 73,800원대까지는 조정이 와야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내일 이제 종가를 봐야겠지만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돼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73,000원대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상으로 이제 고가 투자 심도가 처음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고가가 얼마냐면 83,500원이란 말이에요. 이 가격을 넘지 못하면 올해는 끝난 거예요. 83,500원, 그러니까 83,600원을 이번 달에 찍어야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83,600원을 못 찍었다. 그러면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83,600원 못 가면 73,000원대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겠죠. 83,600원대로 가든지 73,000원대로 가든지. 근데 지금 가격이 81,100원이니까 3,500원이 오르든지 아니면 1,500원이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꼭 발생을 해야 되는데 1,500원이 내리면 1,5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도 한참 열려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저가를 다음 달에 붕괴를 하면 안 좋은 일이 터질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아요. 뭐 그 시가총액 20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뭐 금융주 같은 경우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정말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삼성전자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지수를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올리면 쉽게 올릴 텐데,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된 돈이 삼성전자 우를 빼고도 2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1% 올리면 2,200억 정도의 수익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1%가 800원이잖아요. 그럼 3,500원을 올리면 85, 40, 85, 40, 84, 32. 그럼 85, 40이니까 85, 5%잖아요. 그러면 1조 원 정도가 이제 개인한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호재가 떠도 상승하기 어려운 건 개인에게 계속 수익이 가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하되 어, 하락한 후에 상승을 하면서
상승은 하지만 수익은 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모양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에서 아무리 끌어올려도 1%대 이상의 폭등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야 폭등이 오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폭이 1%가 안 되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폭도, 1%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빠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금요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선물이 거의 7천억 대가 넘게 들었는데도요. 지수의 상승은 0.7%밖에 안 되는 게, 다른 종목으로 아무리 끌어올려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시가총액 1, 2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그다지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어쨌든 상승을 노려볼 만한 기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월봉은 택도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월봉은 윗공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아래가 뚫려 있는 형국이고요. 음, 주봉은 아래가 막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상승을 하면, 좋은 이제 주봉상에서 흐름이 바뀌면서 어쨌든 그 83,500원대로 가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다음 주 지났는데 이번 주 저가 깼다. 그럼 저는 거의 확률상, 월봉 저가 깨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라는 거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일봉은 언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된다.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 저가도 붕괴될 확률이 높고,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아마도, 73,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세요. 자, 다음으로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월봉으로 보면, 예, 생각보다 하단선이 덜 빨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상 아래 꼬리가 잘 만들어져서, 어, 괜찮겠다 싶었는데 하단선이 그다지 썩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단선은, 한 13만 2천 원대에 만들어져 있는데 하단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월봉은 좋지 않다.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전자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업종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 아니어야 해요. 그래야 그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차트는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하단선이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12만 300원대. 물론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기 때문에 주봉은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예, 하단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 그냥,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를 한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는 저가 깰 거라고 봐요. 일봉은, 아이고, 끼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하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12만 4,400원대의 매수가를 가지고 금요일에 저가를 방어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예, 매수가는 일본 거를 쓰고 손절선은 주봉 거를 사용해서 어쨌든 주봉의 저가 얼마냐면 11만 9천 원. 그러니까 11만 9천 원이 붕괴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음봉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다음 달을 보면 여기 이제 매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4만 8천 원대, 34만 8천 원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가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고요.
주봉은 애매해요. 주봉은 애매하다. 예, 상단선도 내려오지만 하단선도 딱히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크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저가 35만 2,500원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든, 아니면 그냥 주봉 저가 붕괴하는 거 내버려 두고 35만 3천원대 밑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홀딩을 하는 거죠. 일봉은, 예, 일봉은 안 좋아요. 일봉은 무시. 이건 매수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건 갭상승이 나와야 되지, 이대로 시작하면 일봉은 매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주봉의 전략을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LG화학. LG화학은, 예, 잘 나가다가 이번 달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최저가 모드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밑에 발달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난달에 SK 하이닉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11만 8천 원을 붕괴했잖아요. 이것도 이번 달 저가인 79만 1천 원을 붕괴하면 77만 원까지는 붕괴돼야 돼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하단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가가 붕괴되면, 예,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상태에서는 86만 8천 원대까지 보입니다. 자, 주봉 답 없어요. 주봉 답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가 79만 1천 원.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쓰시겠다 그러면 79만 1천 원이 붕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상단선 두 개를 들었는데 결국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예, 그런 메시지가 어쨌든 이번에는 적용이 된 거죠. 자, 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예, 하단선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80만 3천 원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 영역이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주봉은 택도 없어요. 예, 주봉은 택도 없습니다. 일봉은 애매해요. 그럼 지금 매수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봉이 안 되니까 월봉만 되잖아요. 근데 월봉이 지금 내일까지는 이번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화요일부터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SDI. 월봉 지금 뭐 애매하게 돼 있죠. 이것도 애매해요. 이건 이건 하단선의 위치가 62만 원 정도에 있는데 62만 원에서 저가 60만 원이면 지금 2만 원밖에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면 이제 컷입니다. 주봉. 예. 주봉은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63만 3,900원대고 2차는 62만 6,80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이 구조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봉은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봉은 주봉뿐입니다. 월봉도 딱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는 막판에 올랐는데 어떻게 딱 이 저가가 이렇게 그리죠? 지금 상태는 뭐 상단선 위에 있는 거고요.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면 하단선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단선의 위치는 22만 원, 22만 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이제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주봉은 차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주봉 상태에서는 여기 22만 6,300원 여기까지 조정을 감안하시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차트가 주봉은 진짜 좋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일봉은 답 없어요. 일봉은 활용을 못하고 지금 매수 전략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주봉 전략만 사용할 수 있으세요. 카카오. 예,
카카오는 여기가 매수가였죠. 매수가 튕겨서 올라갔으니까 할 얘기 없고요. 예. 이거는 매수가이긴 한데 조금 쉬어진 매수가라 12만 원부터 12만 700원 정도부터 매수할 수 있는데 11만 4,100원까지의 조정을 감안하고 매수 전략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주봉은 딱히 매수할 가격이 11만 8천원 수준이라 그냥 상승 추세에 있다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의 매수 전략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봉은 운봉이기 때문에 일봉 전략은 딱히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으로 가겠습니다. 월봉, 그렇죠? 양봉으로 마감했죠. 이건 최저가 모두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가 깨지면 22만 9,297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가 순절선이고 매수자는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26만 1,3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 전략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어쨌든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긴 한데 저가 27만 6천원이 붕괴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봉 거래를 하실 분들은 27만 6천원이 붕괴되면 안 되고요. 월봉 거래를 하실 분은 그냥 주봉 무시하고 26만 1,700원대 그 아래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봉은 괜찮네요. 일봉은 27만 원, 27만 200원 수준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 그 사이에 이제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매수 전략을 사용할지는 투자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단타를 할지 아니면 주봉이랑 월봉을 가지고 거래를 할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요. 특히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되면 데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하시든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거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주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32분인데요.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아래 꼬리가 없어요. 지금 뭐 일봉이나 일봉을 보면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봉으로 봤을 땐 아래 꼬리가 너무 적어요. 지금 12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12시간 안에 얼마큼의 아래 꼬리를 감아줄지가 일단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다음 달로 연결되면 매수가가 3,740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가 3,900만 원대인데 여기가 붕괴된다고 한다면 일단 월봉을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쏟아지게 뒀다가 그 낙폭이 심해서 오는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승하면 뭐 6,70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게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상당한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가 안 깨질 것 같으면 그냥 매수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대까지도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봉의 저가를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봉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시면 주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반등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상승으로 가기 위한 봉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가서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다 밀렸습니다. 지금 4,900만 원대에서 쭉 밀려가지고 내려왔는데 다행히 지난주 저가는 안 깼어요. 그러니까 아직 매수 구조는 살아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상승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애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다음 주를 그려보면 하단선이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 하단선의 위치가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하셔도 돼요. 하단선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 기준이면.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번 주 저가를 지켜줄 거냐? 그런 믿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이 정도 3,200만 원 아래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리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봉의 조건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수하시라. 하단선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기본적으로 최저가 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게 될 거고,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월봉상 그죠? 아래가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쏟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매수자의 경우라면 쏟아지게 두고 나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 예, 일봉은 여기가 매수가고 여기가 매도가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매도가예요. 예, 매도가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상으로는 매수를 할 수 없고요. 지금 매수가의 위치는 어제 저가 부근인데 결국 어제 저가를 붕괴했잖아요. 이 얘기는 일봉은 손절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략은 어차피 주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다시 비트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예, 지난달 비트코인의 형태 이렇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 이더리움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골뱅 20선에서 이제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대로 마감을 하면 이제 그 이번 달에 보셨던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쩌면 이더리움에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꺼림직스러운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가가 210만 원대잖아요. 여기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이 얘기를 똑같이 이번 달에 비트코인 이야기 했잖아요. 6,50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달 저가만 지켜주면 그 영역이 매수가다라고 떠들었지만, 결국에는 3천만 원대까지 빠졌잖아요. 예, 지금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예, 공격적이신 분은 258만 원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를 공략하겠지만 만약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저는 140만 원대까지의 조정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음,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에 깼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서 튕길까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럼 저는 드는 생각은 이더리움의 144만 6천 원을 찍으면 아마 그때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144만 원대를 찍을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추봉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면 이격을 해소했고, 예, 해소하고 난 거는 이제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전봉 저가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예, 손절선은 건드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오르는 것도 아닌 이제 애매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봉을 보면 아래에는 하단선이 올라오고 위는 상단선이 내려오는데 꽉 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전략이에요. 예, 그냥 이번 주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든 누르든 들든 할 텐데 어차피 저가가 안 깨지면 다시 가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은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기대치가 되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저는 이번 달에 저가도 깰 거라고 봐요. 그럼 이번 달에 저가를 깨면 이번 달에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하락을 다음 달에 이더리움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쏟아질 거고 그러면 이더리움도 쏟아질 건데
그럼 이더리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PO 하단선까지 도달했을 때 반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전략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한다. 그게 첫 번째.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포기하고 아예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이더리움이 140만 원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 네. 일봉은 하단선에서 튕겼고 상단선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나게 올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빼지도 않고 12시간이 이제 11시간 정도 남았죠. 11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상황을 보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자, 리플은 매수가까지 지금 계속 또 돌아가고 있죠. 전봉 저가는 안 깼어요. 이 봉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봉을 잘 보시면 예, 어디서 많이 본 봉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봉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요 꼬리를 잘라낼게요. 요 꼬리만 딱 잘라내고 보겠습니다. 없애고. 그러면 요 봉이 이 봉이고, 예, 이 봉이 이 봉이에요. 지금 딱 눈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리플은 그전에는 짜잘한 흐름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냥 저는 다 짜잘하다고 봐요. 이렇게. 예, 짜잘한 흐름이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요. 갑자기 여기도 미친 듯이 올랐죠. 예, 그리고 떨어져요. 여기도 그리고 떨어졌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가는 안 깨요.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 리플이 딱 폭등을 하는 거 보고 느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 말에 그쵸? 리플이 폭등했을 때가 끝이었는데 리플이 폭등했네? 이거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느낌이 너무 안 좋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알트 펌핑 하는 건가 보구나. 저번에도 이렇게 끝났으니까 잘못하면 이번에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달 시작했을 때 그냥 그 시황 분석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다고. 왜냐면 펌핑이 나오니까 그 펌핑만 보면 엄청난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요거 넘어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펌핑이었고 예, 종가는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을 위한 일시적인 상승이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상승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하락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입장에선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투자자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놓는 게 가장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저가를 깨면 그 다음 흐름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저는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저가를 깨면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음 달에 상태를 딱 보시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를 깨기 좋게 만들어 놓은 봉입니다. 자, 과거로 다시 가볼게요. 과거로 가서 보시면 아래 꼬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 와서 다시 볼게요. 예, 여기 하단선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단선을 쭉 뚫고 내려가다 종가에서 이렇게 감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저가를 깨면 안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된다. 그게 무조건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번 달에 저가를 지켜야 되고 이더리움도 이번 달에 저가를 지켜야 되고 리플도 이번 달에 저가를 지켜야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저가를 깨는 행위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내려가려는 의도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매수 전략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똑같죠? 윗꼬리를 이제 달고 있고 아직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그다지 유익하지도 않으면서 손절선도 가지 않는 그런 플레이죠. 하단선이 이번 주 저가 부근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초가가 상단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다시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이번 달 저가가 거의 뭐 엄청 가깝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여기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주봉을 활용해서도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리플은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냐 붕괴되지 않느냐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까지 관찰하시다가 확신이 드시면 매수를 하시고 붕괴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빼셔야 돼요. 그것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은 지금 상단선에서 막혔고 하단선에서 튕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을 가지고 이렇게 가둬놓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거의 한 12시간, 11시간 정도 시간이 남겨져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내일 아침 9시가 돼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오스. 이오스는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고민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전체가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매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거래량이 매뒤에 있을 때는 상단선 위에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무시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단선 위에서 머물기가 힘들어요. 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리플이죠. 리플도 보시면 상단선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상단선 위에 올라타는 행위는 투매를 위한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잘 지켜요. 그다음에 다음 달을 보면 매수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6,671원 정도 아래에서는 매수 전략 가져갈 수 있고요. 붕괴되면 저는 이제 2,900원대까지 조정을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정을 감안한 전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본인이 이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 자리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본인이 한 6,600원대에 매수했어요. 근데 저가가 깨졌어요. 그럼 물 어디서 타요? 여기서 타야 된다는 거죠. 2,950원대. 예. 이게 조정을 감안한 전략이고, 만약에 이제 저가가 붕괴했을 때 손절하는 것도 있고, 저가가 붕괴됐는데도 이제 반등이 오면 이제 본절 이상일 때 이제 털고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내려가게 되면 2,900원대까지의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물 타가지고 무게를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2,900원, 2,950원대까지의 흐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봉은 주봉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보시면 윗꼬리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요. 다른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에 비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음 주가 되면 꽉 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향성은 없습니다. 방향성은 없어요. 상단선이고 사단선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없고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은 하단선에서 튕겼고 상단선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일단 일봉은 떼내고요. 주봉만을 딱 보세요. 어차피 월봉은 이제 거의 쓸데기가 없어요. 비트코인 월봉, 이더리움 월봉, 리플 월봉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주봉이에요. 주봉을 보시고 내일 아침 9시가 딱 됐을 때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양봉을 그렸다. 그러면 한번 신뢰해 볼 만해요.
예. 근데 그거 아니야. 보니까 윗꼬리 잔뜩 길고 아랫꼬리가 별로 없고 음봉이거나 양봉인데 두께도 얼마 안 돼. 그러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크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저가를 붕괴하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예? 이번 달의 저가를 붕괴하기 좋게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봉은 내일 아침 9시면 끝나지만 월봉은 그 다음 날 9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랫꼬리를 충분히 감아놔야 상승하기 좋은데, 예, 내일 아침 됐는데 주봉이 별로 형태가 안 좋다. 근데 그 다음에 월요일에 위로 상승했다. 그게 상승의 신호일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봉은 상단선 위로 올라가지만 월봉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면 전봉 저가 깨고, 그러면 이번 달 저가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가장 강하게 남겨놔야 될 메시지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저가는 무조건 붕괴되면 안 된다. 매수자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쏟아지는 거 각오하고, 예, 이더리움이 140만 원대 갈 때까지 꾹 참는다. 예, 그리고 나서 매수할지 말지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네, 이상으로 마무리 짓고,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